오늘은 이제 선 그리는 관련, 선과 관련한 혹은 선 그리는 명령어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 곡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우리가 라인이랑 서클은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X라인, 레이, 렉탱글, 폴리곤 이렇게 공부할 건데요. 요 X라인이 참 재밌는 명령어예요. X라인이. 자,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X라인입니다. 처음에 이 명령어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어디다 쓰지 그랬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보시죠. X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없고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드로우를 누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얘가 X라인이고 얘가 레이입니다. 순서대로 스플라인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얘가 X라인이고 얘가 레이입니다. 여기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X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라인, 레이, 그 다음 여기가 포인트, 디바이드, 메주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레이입니다. 레이는 점을 하나 찍으시면 돼요. 점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방사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가는데 이게 무한대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X라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 폴라 트래킹 있죠. 여기 각도 맞춰놓고 써요. 폴라 트래킹에서 이 각도를 맞춰놓고 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X라인 그리고 원점 클릭하고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야 되잖아요. 자, 수평 방향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각도를 찾아줍니다. 0도 클릭. 자, 45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45도 클릭, 90도, 135도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폴라 트래킹의 각도를 30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과제물을 찾아보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물 중에 요 과제물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시죠. 종종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간혹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한 바퀴 동안 6개가 있는 거죠. 그죠?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는 360도 나누기 개수. 그래서 60도 간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니까 60을 빼니까 여기가 30도. 90에서 60을 더하니까 여기가 150도.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저는 레이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만들어 보시고요. 자, 중심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작은 원의 반지름 20. 다시 서클, 큰 원의 반지름 40. 다시 서클 55. 자, 여기서 5mm 옵셋. 5mm 옵셋 하는 이유는 중심선 때문에 그렇죠.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중요한 선이기도 해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물체 끝에서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3에서 5mm. 내가 3mm 써도 되고 5mm 써도 되고 4mm 써도 되고 실제로 도면을 그리면 한 1000mm 정도 끄집어내야 돼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옵셋을 한 다음에 나머지 트림. 자, 그러면 중심선까지 딱 모양이 맞춰졌네요. 자, 안쪽 원 반지름 3.5. 자, 다시 6.5,
반지름, 아니 6.5로 위치를 먼저 맞추고 다시 반지름 10.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이 선을 그릴 때 좌표를 쓴 적이 없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좌표를 좀 쓰겠지만 나중 가면 좌표를 쓸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X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X라인하고 나중에 로테이트를 배우면 각도를 쓸 일이 없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의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X라인, 그러면 이 안에 보시면 옵션으로 호리젠탈,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이선,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이선, 앵글, 내가 지정한 대로,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무한대이선. 얘는 뭐냐면 이등분선입니다. 얘는 간격디귿이고, 간격디귿은 할 필요 없고 여기 이등분선까지만 보시면 돼요. 먼저 호리젠탈, 이렇게요.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이선, 별거 없어요.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이선, 앵글, 앵글이니까 여기다 앵글을 누르게 되면 각도를 넣어달라고 해요. 여기다가 제가 각도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이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과제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과제물이요. 자, 찾으셨죠? 이 과제물입니다. 보세요. X라인, 이거 한글이구나.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150mm, 50mm. 트림. 자, 선택하고, 자, 단면으로 바꾸고, 5mm 옵셋. 요건 나중에 명령어로 할 수 있어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옵셋을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옵셋 10mm, 여기가 아니구나. 10mm. 그 다음 특성 일치. 그 다음 옵셋 18.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고 얘는 지우고, X라인 앵글 10도. 다시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자, 트림. 나머지 잘라내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그려지나요? 근데 각도가 우리 상대극좌표 쓴 적이 없죠? 그냥 X라인을 그리고 옵셋하고 트림하고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선을 대충 그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각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등분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등분이 되는 선. 어떻게 하면 이등분이 되는 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원을 그리고 잘라내고 라인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럼 간단하게 이등분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X라인의 바이섹트를 보시면 원점, 시작각도, 끝각도. 그럼 이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선을 임의의 각도로 그리신 다음 원을 그려서 이등분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X라인을 이용해서 이등분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 반무한선이요. 얘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자, 레이. 원점 클릭하고 통과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반만 무한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정다각형이요. 폴리곤부터. 이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이 렉탱하고 폴리곤은 엄밀히 얘기해서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폴리가 우리나라 말로 대체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폴리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줄여서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또 실제로 이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얘네들은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선이 뭐냐면 폴리선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가 하나로 이어진 선이요. 선 전체가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폴리선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선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폴리라는 단어 자체가 주로 화학식에서 많이 써요. 화학에 보면 뭐 폴리,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그 화학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옷감 중에 폴리에스테르 있죠. 앞에 폴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어진이란 뜻이에요. 연결된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이 이어진, 선이 서로 연관돼서 다 이어져 있다란 뜻으로 폴리라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렉탱하고 폴리곤은 폴리라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그려집니다. 자, 먼저 렉탱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뒤로 빼고 폴리곤 먼저 해보죠. 자, 서클을 하나 그릴 건데요. 반지름 50짜리 서클을 두 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요. 반지름이 50짜리인 서클을 두 개 그려봅니다. 폴리곤입니다. 이 폴리곤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렉탱하고 폴리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대로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폴리곤이요.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몇 각형인가요? 모서리의 개수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팔각형.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을 입력해 주세요. 오아 또는 엣지. 모서리를 입력해 주세요. 일단 센터로 갑니다. 자, 원의 중심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Inscribed in circle, circumscribed about circle. 되게 어려운 단어죠?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Inscribed in circle, Inscribed in circle. in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시크리브드가 무슨 뜻이냐면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scribed 그러면 안에 접하는 내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접하는 in circle,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nscribed in circle은 내접이란 뜻이고 circumscribed about circle, circumscribed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외접이란 뜻입니다. 원에 외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inscribed in circle, in circle이잖아요. 원 안에 그려지는.
어바웃 서클 원 밖에 그려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인시크리브드 그러면 자 이렇게 반지름 물어보라 그래요. 반지름 아까 50이었죠? 네, 50. 자,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곤 이번엔 육각형. 자, 원의 중심 이번엔 서큐시크리브드 외접하는 반지름 50. 자, 어떤가요? 반지름 50인 내접하는 정팔각형, 반지름 50인 외접하는 정육각형.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그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폴리곤. 자, 똑같이 육각형입니다. 이번에 엣지요. 모서리. 그럼 모서리 하나를 내가 그려주면 나머지를 알아서 CAD가 그립니다. 그러니까 엣지란 얘기는 모서리 한 개를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엣지를 누르고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First end point of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Second end point of 엣지. 모서리의 두 번째 점이요. 모서리 하나를 그려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점이 여기였잖아요. 두 번째 점은 0도 방향으로 50mm. 그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mm인 정육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요. 자, 각도를 맞추고 숫자 50 엔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엣지 첫 번째 점 클릭, 골뱅이 50만큼 0도. 맞나요? 우리가 각도하고 좌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그린 건 뭐예요? 마우스로 내가 각도를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만 입력했던 거죠.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선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클릭해보면 하나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얘네들 선이 하나로 쭉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창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속성창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이 속성창 선택하고 속성창에 보시면 바로 여기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선 굵기, 끝나는 부분에 선 굵기인데 보통 글로벌 위드를 이용해서 선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요. 글로벌 위드를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10mm. 뭐지?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를 10mm로.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선의 굵기를 한번 지정해 보시죠. 원래 초기 값은 0입니다. 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 명령어를 설명드리죠.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렉탱글.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방향이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또는 왼쪽 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어떤 게 편한가요? 여러분 3번이요? 얘인가요? 사실은 얘가 제일 편한 겁니다. 왜 편하냐면 좌표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값을 넣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거 다시 플러스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값을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플러스에 플러스를 넣게 됩니다.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100, 100.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렉탱글 골뱅이 100, 마이너스 100.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어떤가요? 플러스의 방향이 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 개는 생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둘 다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보통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렉탱글은 상대좌표로 그립니다. 렉탱글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좌표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5% 정도 써요라고 하는 게 이 렉탱글입니다. 렉탱글만큼은 상대좌표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로 반드시 그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거예요. 렉탱글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이거 A3죠. 그 다음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얘가 아주 굵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1mm. 이렇게 놓으셔야 도면이 세팅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그리고 옵션을 보면 이거예요. 챔퍼가 있고 엘리베이션이 있고 필렛이 있고 티크니스가 있고 위드가 있고, 이 중에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은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3D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안 써요. 그래도 궁금해요. 자, 티크니스를 보여드리죠. 두께란 뜻이죠. 제가 20mm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그려봤습니다. 표시가 안 나죠. 그죠?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Z축으로 두께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Z축으로. 티크니스 원래 0이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Z축으로 두께가 들어갑니다. 이게 티크니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여러분들 여기 올라올 때 고도를 바꾸는 기계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맞죠? 엘리베이터. 고도를 바꾸는 기계. 그죠? Z축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엘리베이션, 예를 들어서 50mm. 그러면 Z축의 위치가 이렇게 50mm가 바뀌게 돼요. 똑같이 그려도, 똑같은 자리에 그려도 이렇게 Z축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건,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건 Z축이 0인 자리에서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션을 줘버리면 Z축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도면 그리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위드. 위드가 바로 선의 굵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드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선의 폭이라고, 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폭, 타이어 폭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로의 굵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의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위드가 선의 굵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10mm. 굵은 선 그려졌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 위드 0. 자, 어떤가요? 손의 굵기가 마음대로 바뀌죠? 위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챔퍼하고 필렛이 문제입니다. 요거 원래 명령어가 있어요.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고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명령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렉탱글을 잠깐 멈추고 필렛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맞죠? 네. 필렛, 모 깎기라고 합니다. 단축키 F고요. 챔퍼, 얘는 모 따기라고 합니다. 단축키가 CHA. 자, 이해되시죠? 둘 다 앞에 모자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못 깎기, 못 따기. 좀 생소한 단어죠? 무슨 뜻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필렛은 뭔가를 깎는 거고 챔퍼는 뭔가를 따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기. 이해되셨나요?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고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고 왜 사선으로 잘라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치지 말라고. 이상해요. 왜 갑자기 다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옆에 여기요. 모서리 있죠? 모서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처리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모서리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품을 만져보면 대부분 다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렛입니다. 그게 필렛이에요. 다치지 말라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을 만질 때 다치지 말라고 해놓는 게 필렛하고 챔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다치지 말라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필렛과 챔퍼입니다. 근데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잘라내는 거고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문이요. 유리문. 유리는 동글동글하게 모서리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죠? 강화유리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모서리에 그 문의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챔퍼예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냅니다. 유리라든지 거울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챔퍼를 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필렛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 가게에다가 혹은 거울 가게에다가 면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거울 가게 가서 사면취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울 옆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다 잘라줘요. 이렇게 옆에를 사선으로 가공해서 줍니다. 그게 사면취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필렛과 챔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봅니다. 모서리를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서로 교차되게끔. 또 하나는 이렇게 딱 맞게끔. 또 하나는 아예 닿지 않게끔. 이렇게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이렇게 모서리가 지나간 경우, 모서리가 딱 만난 경우, 모서리가 만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경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그려보시죠. 필렛을 할 건데 명령어가 어딨냐면 여기 트림 아래 여기 눌러보시면 필렛과 챔퍼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렛 챔퍼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모서리를 처리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필렛. 그러면 select 요 위에 먼저 요 명령어를 읽기 전에 그 위에를 읽어봅니다. current setting. current가 무슨 뜻이냐면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설정. 모드 이퀄 트림. 자르기 모드. 반지름 0.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처럼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first object. 첫 번째 선을 선택해 주세요. 또는 취소합니다. undo. 폴리라인을 할 겁니다. 라디어스 반지름 넣을 겁니다. 트림 모드 할 겁니다. 멀티플 다중 할 겁니다. 다중 여러 개 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 라디어스를 넣어 주시면 돼요. 저 20 주겠습니다. 엔터. 그래야 필렛 처리가 되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에다 대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갖다 대면 됩니다. 요 뒤에 남아있던 선들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트림 모드입니다. 원래 있던 선들 깨끗하게 싹 잘라줍니다. 요게 트림 모드예요. 자, 다시 봅니다. 필렛 모드 이퀄 트림이죠. 자르기 모드고 반지름 20. 아까 20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20이네요. 자, 클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선이 맞닿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게 돼요. 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을 쭉 연장시켜서 됩니다. 이게 자르기 모드, 즉 트림 모드일 때만 이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언두했습니다. 이걸로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한 번 하고 언두하고 한 번 하고 언두하고 그럴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을 할 건데 이렇게 반지름 0으로 할 겁니다. 반지름 0이요. 그러면 원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반지름 0이라 그랬으니까 안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트림 모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익스텐드죠. 다시 봅니다. 얘는 트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반지름 0일 때는 이렇게 돼요. 선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선이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트림이랑 익스텐드 대신에 필렛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방금 전에 요거 그렸었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필렛으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10mm, 150mm, 50mm. 자, 이렇게 두 개가 중심선이죠. 이런 모습이죠. 필렛. 다시 옵셋 18mm, 트림. 이거 지우고 X라인 앵글 10도, 다시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필렛. 훨씬 더 쉬워진 것 이해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렛.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 트림이요. 얘를 누르면 여기 트림과 노 트림이 있습니다.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번엔 노 트림으로 했습니다. 노 트림으로 바꿨고 반지름을 2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원룸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노트림 모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온도. 자, 필렛. 자, 반지름 20. 그리고 트림 모드를 다시 트림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한 번 하고 나면 명령어가 종료되죠. 그죠? 멀티플이라는 건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종료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서 필렛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렉탱글. 그리고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필렛. 반지름 20. 트림 모드. 반지름 20. 자, 그 다음에 폴리라인이요.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여기 필렛 보이시죠? 렉탱글 명령어의 필렛이요. 반지름 20. 그리고 다시 사각형 그리면 어떤가요? 오른쪽 왼쪽 똑같죠? 필렛에 있는 원래 필렛 명령어가 렉탱글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이 챔퍼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챔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거리입니다. 거리를 입력해서 거리 이렇게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그 다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거리와 각도로 잘라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챔퍼. 그러면 여기 똑같이 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트림 모드, 노 트림 모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트 1, 디스트 2라고 되어 있죠. 거리 1, 거리 2. 디스턴스라는 뜻이에요. 거리 1, 거리 2. 앵글은 거리와 각도, 디스턴스는 거리를 이용해서. 자르기 모드, 메소드는 의미 없습니다. 메소드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디스턴스를 쓸 건지 앵글을 쓸 건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값을 입력하는 순간 자동으로 바뀝니다. 메소드 안 쓰고 멀티플 여러 번 줄 수 있다는 얘기고, 폴리라인 아까처럼 그러니까 폴리선에다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디스턴스요. 첫 번째 거리 20mm, 두 번째 거리 20mm. 첫 번째, 두 번째 보이시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로 20mm, 그 다음 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뒤로 2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봅니다. 디스턴스 첫 번째 거리 10mm, 두 번째 거리 30mm. 값이 다르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10mm 가고,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0mm가 내려오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 이번엔 앵글 방식이요. 앵글.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는 거리예요. 첫 번째 무조건 거리입니다. 2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각도. 퍼스트 라인 이렇게요. 앵글 각도죠.
from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에서부터의 각도 60도. 보통은 이제 45도를 많이 씁니다. 자, 60도. 보시죠.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합니다. 이 선을 첫 번째로 클릭할 거예요. 그럼 선이 20mm 이렇게 뒤로 물러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60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에서 각도예요. 이 각도가 아니고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의 이 각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마찬가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챔퍼가 있네요. 챔퍼는 거리입니다. 20, 20. 어떤가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0, 0. 다시 챔퍼. 디스턴스 20, 엔터 20.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클릭.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자, 두 번 다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보시면 여기가 51도, 49도죠? X라인을 이용해서 51도 그리시고 X라인을 이용해서 100도를 그리시면 돼요. X라인 0도, 90도. 다음, 자,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다시 X라인 앵글 51도.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다시 X라인 앵글 100도.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특성 일치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옵셋 64mm 다시 한번 72mm. 중심선들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클 반지름 32mm, 서클 반지름 46.4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mm. 자, 수평일 때 이렇게 중심선이 똑같을 때는 옵셋을 쓰시면 돼요. 옵셋 10.4mm, 필렛. 아니, 속성 일치부터 해볼까요? 자, 필렛. 반지름 들어가 있다. 반지름 0. 자, 이해되시나요? 남는 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남는 데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필렛. 여기가 남는 거잖아요. 남는 부위를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끊으면 안쪽은 됐고요. 옵셋 20mm. 자, 속성 일치. 다시 한번 필렛, 트림. 자, 이 부분. 여기는 원래 뭐로 그려야 되냐면 서클의 TTR입니다. 서클 TTR 반지름 32.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렛 반지름 32. 그럼 서클 TTR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필렛은 단순히 트림 익스텐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서클의 TTR 기능까지 됩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 자, 속성 맞추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7.2. 다시 한번 반지름 16. 트림으로 잘라낼 건 잘라내보자고요.
자, 그 다음 옵셋 7.2mm. 중심선이 같으니까 굳이 TTR로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옵셋 하시면 됩니다. 반지름 옵셋 16mm 이렇게요. 특성 일치. 필렛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필렛 반지름 0. 여기가 아니군요. 이렇게군요. 네. 나머지는 트림으로 하나씩 잘라내시면 모양이 완성되네요. 그 다음 여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필렛으로 될까요? 필렛 반지름 16 되는데 여기가 끊어지네요. 그죠? 그 다음 이쪽 위에입니다. 여기서예요. 라인 탄젠트, 여기서 탄젠트, 여기까지.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까지 완성됐네요. 자, 그려보시죠. 자, 이 과제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 먼저 그리시되, 중심선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엔 레이를 쓸 겁니다. 자, 180도죠? 그 다음에 60도, 300도네요. 레이 180도, 60도, 300도. 서클 보시면 파이 3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이아메터를 눌러서 30.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까지 거리가 80. 서클 80. 얘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10mm. 여기 써 있어요. 파이 10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다음 반지름 10mm. 자, 중심선들 다 지웁니다. 필요 없는 중심선들은 지우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 작은 원 있죠. 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헷갈리기 딱 좋아요. 작은 원에서 작은 원, 큰 원에서 큰 원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작은 원에서 이렇게 큰 원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탄젠트요. 여기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다시 보세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원에서 큰 원으로 이렇게 다 탄젠트로 그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옵셋 하는 겁니다. 5mm씩. 자, 옵셋 5mm.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요. 그래야 모양이 맞아 떨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2mm입니다. 그래서 필렛
반지름을 2mm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트림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그 다음 트림. 반드시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짜투리 남아 있을 거예요. 다시 필렛, 트림, 그 다음 여기는 4mm, 필렛, 반지름 4mm. 자, 트림으로 끊어내면 되겠고요. 필렛, 반지름 30.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